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신문도 그렇고 아니면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패널들도 그렇고요. 디플레이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플레이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제 디플레이션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디플레이션이 이제 확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신규 미국의 고용 인구수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잖아요. 70만 명으로 봤는데 24만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3분기 성장률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확산될 건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주장이 많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논리는 그렇거든요. 4월과 5월에 그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연준은 2% 정도만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4월 5월에 막 4% 5% 오르니 이제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연준의 의도와 달리 물가는 많이 오를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잖아요. 어느 나라 없이 미국뿐만 아니라. 그럼 전 세계 그 증시가 큰 폭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그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선 디플레이 주장입니다. 이 얘기를 요 근래에 끄집어낸 사람이 신대공황의 저자지요. 그러니까 디플레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대공황이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서강대 김영희 교수님이 이제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분은 뭐 이런 신대공황의 논리를 뭐 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금리를 가지고 요 근래에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단기금리는 오르고 있다. 그러니 그 경기 불황의 조짐이 아니냐. 과거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가 다릅니다. 경기 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금리 상승이란 말입니다. 금리 하락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연준이 월 1200억 달러를 공급하면서 미국 국채를 인수해 주잖아요. 신규 발행 채권의 약 한 60%가 1200억 달러를 가지고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시장이 아니고 연준이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필요한데 지금은 시장금리 상승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연준은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경기 후퇴기에 그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경기 불황 조짐이 나타나니까 장기금리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요. 경기 회복 초기에 지나치게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니 연준이 시장금리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죠? 과거 금리가 크게 올랐다가 과열까지 갔다가 경기 과열까지 갔다가 경기 불황 신호가 보이면서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과 경기 회복 초기에 연준이 지나친 그 시장금리 상승을 막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가 금리 하락을 유도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과거 경기 과열 끝에 경기 불황 조짐이 나타나면서 장기금리가 내리는 것과 연준이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1조 달러 정도는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재정 지출, SOC 건설, 반도체 등에 그죠? 근데 추가적으로
3.5조 달러 정도 더 지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해가지고 4.5조 달러인데 이 정도는요 미국 경기 불황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지난해 미국 GDP가 21조에 조금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4조 5천억 달러면요 20%거든요. 근데 시너지 효과, 재정 성수까지 합하면요 3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그 약 한 30% 이상의 GDP 창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후퇴,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죠. 왜? 그동안 너무 올랐잖아요. 작년 3월 대비. 그러니까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를 핑계를 가지고 주가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인플레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4월과 5월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빚이 많으니 정신은 충격을 받을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3월 8일 어머니 패널로 활동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미 원자재 가격은 많이 올랐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양적 완화 정책 하기 이전부터 원자재 가격은 움직였다.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경기 불황 조짐이 2019년부터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갈 데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도 하기 전에 뭡니까? 시장금리가 인하됐어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불황 얘기가 나왔고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제 작년 3월에 주식시장 폭락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후에 대규모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그 이전부터 올랐는데 또 양적 완화 정책을 하니 돈은 갈 데가 그때부터 없었던 거예요. 양적 완화 정책 하기 전에.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은 1년 이상 상승하다 보니 지나치게 올라간 거예요.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원자재 시장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냐?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물가도 안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금리 상승 요인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증시가 무너진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주가 폭락이 있을 거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GDP가 양적 완화 정책 기간 동안에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DP는 증가 속도가 느려요. 주가 상승 속도가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품 논쟁이 GDP만 가지고 하면 거품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영업 실적을 가지고 하면 또 거품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발표 다 됐으니까. S&P 500 기업의 영업 실적이요. 28% 증가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S&P 500 지수 많이 올랐어요. 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영업 실적에 비하면 그 주가 상승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품 붕괴는 있더라도 우리 디플레이션을 주장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처럼 금리 상승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이고, 쉽게 하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더 느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주장하거나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면서 주가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폭락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설득력이 있나요? 그분들 얘기가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나요? 포유 환율 연구소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 폭락을 막고 우리가 재정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보 부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패널들과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